시간이 벌써 10시 18분.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뉴스인데 조국은 좀 짧게 얘기했네요. 어부를 폴리페서가 꺼내들었다. 이렇게 제목 달아봤습니다. 웬 어부? 일단 서울대가 조국 교수에 대해서 강의하지 마. 총장 직권으로 딱 직위해제 결정 내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결정. 정상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다. 사실 법조계에서는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교수가 직위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드물다. 국립대의 경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서울대 직위 해제 결정이 늦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법조계 의견도 많습니다. 유무죄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 정지한다. 그러니까 강의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강의안까지 제출하고 강의 교과서로 본인의 저서까지 지금 선택을 했는데 조국 교수는 좀 민망해진 거죠. 향후 사법 절차 진행에 따라서 파면, 해임, 정직 등 실제 징계로 돌입할 가능성도 일단은 된 겁니다. 직위 해제되면 월급은 받느냐? 본질은 아닙니다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문제 중요하잖아요. 일 안 하고 돈 받는 거. 그럼 이것도 국립대니까 궁금해서 좀 취재해봤는데 첫 3개월간은 월급의 반만 주고요. 이후에는 월급의 한 30%만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궁금한 거 좀 풀리셨죠? 예, 직위 해제 조치는 무죄가 판명돼야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즉각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발표했어요. 어부를 꺼내들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수 어부 분들도 계신데 실제 어부분들은 어떤 심경이실지도 궁금합니다. 조국 교수 이렇게 SNS에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의 일방적 판단,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는 부당하다. 일단은 서울대 조치에 대해서 부당한 조치다라면서 반대했어요. 그러나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 할 말 앞에서 다 해놓고 뒤에는 그냥 수용한다. 아니 근데 본인이 수용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직위 해제 결정 내면 수용해야 돼요. 본인이 수용하고 말고 중요하지 않아요. 강의실에 다시 설날을 준비하겠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해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최창원 박사님 이거 조국 교수 심리 분석 가능합니까? 어부의 마음. 어부들은 저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화날 거예요. 어부들은 화난다. 태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으면 파도가 어느 정도 칠 건지 이게 며칠을 지속될 건지 정박해 있는 배는 잘 있을 것인지 묵묵히 하면서 이제 하나 저기 빠져 있긴 한데 그동안 못했던 글쓰기를 하겠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면서 자신은 이제 억울하다. 그러나 그 조치는 받아들인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는 다시 강단으로 돌아가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보이는 거지만 현실이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이제 물론 이제 재판을 지켜봐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직위 해제가 징계는 아닐지라도 이거는 그동안에 지금 6개월 이상을 지금 끌어가면서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서울대 학생들을 분노케 하고 22,000명의 서명을 총장에게 전달해서 파면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자숙한다는 의미로 다 해야 되는데 괜히 저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겠다라는 표현을 저기다 이제 담고 있는 것은 지금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지금 어렵게 하는 것이다라고 오히려 지금 남을 탓하고 있는 거죠. 남을 탓하고 있는 거다. 저는 좀 현실 감각, 그걸 이제 우리 전문적으로는 현실 진압력이라고 그러는데 현실 진압력이 조금은 공감 능력과 함께 좀 떨어지지 않나는 아쉬움이 있어요. 최준 변호사님, 이게 비록 절차적으로 징계는 아니지만 그 성격을 보면 예컨대 국립대 교수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직위 해제를 논의할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무 잘못 없는데 직위 해제라는 결정이 그냥 갑자기 마른 하늘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징계는 아니다 하더라도 월급이 50% 30%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깎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마 국민들이 월급에 관심 갖는 이유는 작년 아마 추석 전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법무장관에서 물러나자마자 팩스로 해서 그 무렵에 추석 보너스까지 깨알같이 생겼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스스로 어떤 글을 보면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당하다고 하면은 교원소통심사위원회에 소송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또 그건 부당하다고 하면서 또 담담하게 받아들이죠? 아마 본인의 직업이 걸렸다 보니까 함부로 소송을 못하는 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사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지난번에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을 쳤을 때 범죄가 소명되고 나아가서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이미 구속돼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두면서 불구속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관형을 벌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글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부인 때문에 글 쓰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부당하면은 소송하십시오. 그게 정도 아닙니까? 그게 기소된 어떤 그 분이긴 하지만 형법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분, 로스쿨 학생들이 아이러니하다고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하면은 그 결정에 대해서도 소송하십시오. 최재형 변호사님 일단 조금 진정하시고요. 일단은 뭐 날카롭게 돌직구 말씀 주셨어요. 조국 전 장관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